이어서 파리의 휴일 등 프렌치 캉캉의 한 장면입니다. 보기 드문 이번 쇼는 혁명가업 수행에 수고하는 시민들에게 좋은 위안의 프로가 되었습니다. 4월 19일에 총격과 혼란으로 말미암아 서울에서만 100여 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에 달하는 부상자가 났는데 이들은 시인의 여러 병원에 수용됐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바로잡기 위해서 고귀한 몸을 바친 사망자와 부상자들에게 전 국민의 정성 어린 구호의 손길이 뻗쳤습니다. 피용원마다 부상당한 학생들에게 자기의 피를 바치겠다는 젊은이가 쇄도하고 비문하러 온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대통령 지금 사임할 것이노. 지금까지 살펴본 영상들은 5.16 군사정변과 관련된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영상 자료들입니다. 1950년 후반과 60년대 초 대한민국 사회는 3년간이나 계속된 6.25 전쟁의 상흔을 말끔히 씻어내지도 못했고 대대로 물려받은 간해에 시달리면서 게다가 이승만 정권의 부패와 무능 그리고 폭정도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이 민생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이승만 정권은 12년에 걸친 장기 집권을 통해서 민심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갈수록 정권 유지를 위해 악랄해지고 폭력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정치 행사에 정치 깡패를 동원하는 일은 예사였고 경찰과 공직자들을 정권 유지를 위한 도구로 삼았습니다. 이승만 정권의 부패와 부정의 정도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 3.15 부정선거였습니다. 야당에서는 3.15 부정선거를 두고 선거의 이름하에 이루어진 국민주권에 대한 포악한 강도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무효를 선언했던 거죠. 이런 정치적 혼란에 더해 당시의 경제적 상황은 말도 못할 지경으로 참담한 것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집계된 통계에 의하면 당시 1960년에 대한민국 국민 1인당 GNP는 고작 83달러였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과 거의 동등한 수준이죠. 그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대한민국은 미국이 원주하는 밀가루, 옥수수, 탈지 분유 등에 의존해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한 결핵, 장티푸스, 홍역, 기생충병, 연탄가스 중독 등 전염병과 저열한 생활 환경으로 인한 질병과 사고도 끊임없이 발생했습니다. 국민들은 가난과 질병 그리고 이념적 혼란과 정치적 압제에 시달렸던 것이죠. 결국 3.15 부정선거는 4.19 혁명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이승만 정권의 몰락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승만 정권 이후 등장한 허정이 이끄는 과도정부 그리고 그 다음에 선거를 통해서 출범한 제2공화국은 또 어땠을까요? 문제는 가난과 질병 그리고 사회적 혼란은 계속되었고 정치 상황마저 안정적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전국 혼란과 사회 불안 그리고 무질서와 부조리한 사회 현상이 계속되었던 것이죠. 정치판은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었지만 사회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민생 문제와 사회 안정에는 여전히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중에 군 엘리트 중에 사회 불안과 민생 안정을 위해 군이 정치 일선에 나서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정치권과 미국 정부에서는 한국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날지 모른다는 우려를 하면서 매사에
조심하고 있었죠. 자, 이번 편에서는 이승만 자유당 정권에 저지른 3.15 부정선거, 그로 인한 4.19 혁명, 그리고 이런 사회불안 요소와 민생의 어려움이 5.16 군사정변의 빌미가 되었다는 것과 정변 이후에 군사정부가 취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비롯한 산업화를 위한 발자취들을 돌아보는 영상이 출을. 지난 18일 12시 5분 최고회의 본회의실에서 박정희 의장은 시국수습을 위한 국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박정희 의장은 5.16 군사혁명의 직접적인 동기가 정치적 부패와 혼란에 있었음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청실한 정치 도의를 확립하는 정치체질 개선은 군사혁명의 중요 목표의 하나가 아닐 수 없으며 혁명 과업을 다하지 못한 채 민정이양을 하게 된다면 국가 장래에 큰 불안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는데, 박정희 의장의 전국수습안은 방안 1. 군은 정치적 중립을 견지할 것이며 민의에 의해서 선출된 정부를 지지한다. 둘째, 다음에 수립된 정부는 4.19 정신과 5.16 정신을 받들어서 혁명과업을 계승할 것을 활약한다. 셋째, 혁명 주체 세력은 그들의 개인 의사에 따라서 군에 복귀하거나 또는 민정에 참여할 수 있다. 넷째, 5.16 혁명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정치적 보복을 일체 하지 아니한다. 다섯째, 혁명정부가 합법적으로 기용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신분을 계속 보장한다. 여섯째, 유능한 예비역 군인은 그들의 국가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고 능력에 따라서 가급적 우선적으로 기용한다. 일곱째, 모든 정당은 중상, 모략 등 구태의연한 정쟁을 지향하고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뚜렷한 정책을 내세워놓고 정책 대일의 신사적 경쟁으로서 국민의 신임을 묻는다. 여덟째, 국민투표에 의해서 확정된 신헌법의 권위를 보존하고 앞으로 헌법 개정은 국민의 여론에 따라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실시한다. 아홉째, 한일 문제에 대해서는 초당적 입장에서 정부 방침에 협력한다. 열째, 상기 제안이 모든 정당인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 수락이 된다면 첫째, 본인은 민정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한국일보는 혼란한 전국을 수습기 위한 이와 같은 결단을 환영 지지하고 자야 정치인들의 현명한 행동 표시가 있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동아일보를 비롯한 각 주요 신문이 그 논설을 통해서 환영의 뜻을 표했고, 미 국무성에서는 박정희 의장의 성명은 놀랍도록 애국적인 조치라고 논평했으며 국내 다대수의 정치인들도 즉각적으로 이 제안을 환영 지지했습니다. 한편 박병건 국방부 장관은 군은 정치적으로 엄정 중립을 지킬 것이며 계급과 직분 여하를 막론하고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만일 이 방침을 어기는 경우에는 가차없이 처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